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친중정치인 심는다 중국의 조용한 침공,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온 바 있어요. 네, 친중정치인 심으려 했다. 중국 선거 개입 폭로로 난장판된 호주. 네, 중국 스파이의 총선 개입 의혹에 난리난 호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정황인데요. 사실 이 중국 스파이 의혹이 몰고 온 소용돌이 뭐 이런 내용들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좀 통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통찰력,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이 통찰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통찰력,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계속해서 왜 그럴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집요하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힘을 갖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통찰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처럼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노비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2018년에 이 자우자깅이라는 중국 출신 호주 사업가고 중국 광둥성 출신이고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고 사회적 명망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존 애쉬 유엔총회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인으로 FBI 조사를 받은 전력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당시 마카오 부동산 개발 사업 중국 기업인들로부터 약 1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좌우가 중국 정부와 관련됐다는 사실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선량한 사업가와 중국의 스파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점점 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젊은 정치인을 망친 중국의 검은 손. 네, 그래서 이 정치인이 아주 촉망받는 30세 나이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촉망받는 노동당 소속의 정치인인데, 중국과의 유착한 정치인이라는 근거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퇴 압력이 거세졌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 안보보다 자신의 돈줄을 더 챙기는 모습을 본 호주 국민이 크게 분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했고 호주 정계에서 영구 퇴출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재발을 막기 위해 외국인 정치 후원금 기부를 제한하고 외국 정부 로비스트가 내정에 간섭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해외 스파이 활동과 공작을 담당하는 곳이 통일전선 공작부, 여기 통일전선 공작부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호주가 이 각종 이 중국 친중 성향이 있는 이러한 자들을 포섭을 하는 거죠, 중국이. 그런데 이들의 수법은 뭐냐면 비밀리에 접근에 포섭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줘서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접근하고 돈을 줘서 부패시키고 약점을 잡고 압박하는 거죠. 네, 이러한 수법.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기에 이제 미인계까지 개입시켜가지고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전 세계로 뻗치고 있는 중국 스파이 공작. 일본에서는 안 일어났었는데 지금 일본에서 이 아키모토 스카사 의원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가 된 거죠.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본에서까지도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 후보로 주목받았던 한 학자가 중국으로부터 약 6천만 원, 생활비 약 1억 9천만 원을 몰래 받고 중국 정부를 위해 연구한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스파이가 정치인, 미국의 정치인에게 접근해가지고 심지어는 성관계까지 이용해서 민주당의 총망받는 정치인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러한 중국의 정치인 매수 선거 개입이 아주 다각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안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해밀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방해 공작과 정치 개입은 매우 교묘해서 마법처럼 대중에게 드러나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중국이 오랜 기간 한국 정치에 구조적으로 침투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다른 모든 나라에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만 예일 수는 없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하고의 오랜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외국인 투표권, 중국 차이나타운, 뭐 공자학원, 또 중국의 부동산 싹쓸이,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중국 국정 문제,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한국이 공산화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통찰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의문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에 막힘 없이 사고의 유연성과 유창성, 사고의 유창성, 그 사고의 독창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적을 하고 사고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다 모든 판세가 통찰해서 보일 수가 있는데, 그 통찰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한국이 지금 굉장히 중국식 통제사회로 가고 있구나,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정말 이번에 대선에서 그나마 민주당이 다시 당선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윤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뭐 공산 세력이라는 언급, 그리고 또한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의지, 이런 게 진정성이라면은 반드시 국민과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아주 절체절명의 그러한 순간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보게 됩니다. 그 친중 정치인이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기업인을 통해서 정치인에게 접근해 가지고 자금줄을 대는 거죠. 돈줄을 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죠. 포섭하고 친중 정치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돈으로 부패시키고, 그 다음에 꼼짝 못하게 그 사람들을 옥죄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이게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 계속 제재를 받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 그리고 각종 유튜브 채널, 이러한 부분들, 이미 유튜브 채널은 1인 언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구글 코리아 대표, 그리고 구글에 우리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라라는 메시지를 반드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